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지 좌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이거 아시나요? 네, 제가 좀 전에 거의 한 20 몇 분 동안 계속 뉴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봤는데 빨간불이 켜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빨간불을 안 누르고 저 혼자 계속 뉴스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오마이갓, 제가 엊그저께도 굉장히 개고생하면서 다시 찍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한 20분 지난 뒤에 이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찍는 건데 엊그저께는 뭐 거의 한 40분 동안 찍고 다시 찍었죠. 어쨌든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네요.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어요. 요거 화면을 자꾸 봐야 되겠네. 이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봐야지. 야, 이거 지금 한 20분 동안 계속 제잘제잘 거리다가 딱 봤는데 안 찍고 있어. 저 혼자 그냥 제잘제잘 거리고 있었던 거야. 아유,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진짜. 아우, 저한테 화가 나고 저한테 이거 바보 같은 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바보 같은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만관부 많은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던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만 9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무시하게 낮은 수치도 아니지만 이렇게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중에 한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뭐 10만 명까지 안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쭉쭉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6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51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6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모두 사들여가지고 이제 무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이렇게 퍼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뿐만이 아니라 팍스로비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이렇게 무료로 거의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2, 3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이 미국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이제부터 무료로 주지 않을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개인 사비로 이제 접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독감 수준까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만 있으면은 독감 수준까지 좀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이지만 아마도 이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업데이트된 거지, 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가을 겨울 전에 나오는데, 이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까지 무료로 접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이 알아서 맞아라 라고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온다고 하면은 어여가서 무료로 접종하시는 거 개강추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엊그저께도 26만 명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역시 26만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다. 이틀 연속 역대 최대치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본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꼭 조심해 주시고요. 네, 방역 조치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해 가지고 높은 수치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3만 8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수치이죠. 미국에 비해 가지고 거의 2배가량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계속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 계신 분들 꼭 좀 방역 조치 잘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태국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태국은 이제 오는 10월부터 이제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는 10월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이제는 엔데믹으로 바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는 독감처럼 다루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태국에서는 이제 엔데믹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면서 많이 약해졌거든요.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독감처럼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리고 이 독감이 절대 안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좀 많이 약해졌다 뿐이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을 두려움에 이제 몰아놓고 있는 것은 바로 원숭이 두창이죠. 이 원숭이 두창.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게이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숭이 두창에 걸렸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 자신이 어느 한 파티에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게이 배우기 때문에 게이 배우들에 관한 그런 파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파티에 갔는데 여기에 갔다가 원숭이 두창에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원숭이 두창에 걸린 뒤로 입 주변에 이렇게 물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할 뻔했다. 이렇게 이 원숭이 두창이 아픈지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또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치료제라고 하면서 마약 성분이 든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은 어마무시하게 아프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썸네일에 사진을 올렸듯이 이렇게 막 얼굴이 곰고 그런다고 합니다. 코도 막 곰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 안 걸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손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결을 좀 많이 유지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손을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손으로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문 여는 것도 손으로 열고, 밥 먹는 것도 손으로 열고, 악수도 손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잘 세니타이즈를 하고, 그리고 이 손을 잘 닦지 않는다고 하면은 병균이 그렇게 많이 잘 옵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사니타이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 게이 배우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손만 잘 닦아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을 좀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손 잘 씻으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생겨났을 때 제가 손을 너무나 닦아가지고 손이 막 빨가고 그랬었거든요. 뭐 지금은 뭐 당연히 많이 닦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때는 진짜 물 보일 때마다 손을 닦아가지고 손이 막 빨갰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손을 잘 청결을 유지를 하는 것, 손을 잘 세니타이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을 잘 세니타이즈하고 잘 닦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브라질 대통령이 기소를 당할 처지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브라질 경찰국에서는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 이 대통령을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기소를 하냐면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이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가짜 뉴스를 그렇게 뿌려댄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약한 것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방역을 잘 할 필요도 없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도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없다시피 그냥 독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브라질에서 그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망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듯 이 경찰국, 이 브라질 경찰국에서는 이 보소나루 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려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막 많이 퍼지고 있었을 때 가짜 뉴스 막 뿌려댔었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약한 것이고 그냥 약한 감기이고 뭐 마스크도 막 안 쓰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트럼프도 어느 정도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신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고 백신 접종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브라질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그리고 이 원숭이 도창에 대한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소식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77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자포리자 원전입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군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폭격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 자포리자 원전 폭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며칠간 계속해가지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크레인, UN 그리고 이 튀르키예에서는 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 가지고 사찰을 하는 것을 지금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찰을 해가지고 이 자포리자 원전이 안전한지에 대해 가지고 좀 면밀히 봐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도 합의를 봐야지만 이 사찰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푸틴은 뭐 사찰하는 것은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자포리자 원전 사찰을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군하고 유크레인군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서는 유크레인 너네가 포격을 해가지고 지금 자포리자 원전 화재가 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가지고 유크레인군에서는 너네들이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 있는 마을들에 폭격을 해가지고 진짜 폭격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민간인들이 폭격을 하다가 너네들이 잘못 이렇게 폭격을 하는 바람에 자포리자 원전에 포탄을 날려가지고 화재가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들은 러시아가 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쨌든 이 자포리자 원전 빨리 사찰을 해가지고 안전한지 좀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포리자 원전을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유크레인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러시아군은 이 자포리자 원전을 그리드에서 끊으려고 지금 플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 유크레인 사람들을 유크레인 민간인들이 그렇게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민간인들한테 이 전기를 끊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온다고 하면은 이 전기가 굉장히 또 필요하거든요. 난방도 하고 뭐 그러려고 하면은 이 전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만약에 이 전기가 끊어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유크레인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플랜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자포리자 원전을 그리드에서 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무기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원흉이고요. 이 전쟁은 진짜 그 누구도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푸틴이 얻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러시아가 손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러시아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지금 이 푸틴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거 분명히 러시아한테 나쁘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 전쟁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 유크레인에 군사적 지원을 8억 달러를 더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 유크레인 전쟁에서 가장 유크레인을 도와주고 있는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은 뭐 군사적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더 이 군사적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합니다. 8억 달러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또 많이 군사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유크레인에서는 이런 미국에서 주고 있는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러시아군을 잘 싸워가지고 조금씩 다시 유크레인 땅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빨리 좀 이 전쟁 좀 끝내줬으면, 종전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푸틴 좀 정신 좀 차리던지 아니면은 빨리 좀 뒤지던지 해가지고 이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에너지 상승하는 것을 더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주가가 잘 올라갈 수가 있겠죠.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이 전쟁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주식시장 모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식시장이 잘 오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미국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트럼프 그룹의 전 CF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이 그룹에서 하고 있었던 세금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한 15개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 그룹의 전 CFO는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이 자신의 소득을 이제 그러니까 적게 보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회계사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제 세금을 신고서에서 소득을 좀 고의로 누락을 하면서 세금을 조금 냈다라고 이렇게 15개 혐의에 대해 가지고 CFO가 인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진짜 범죄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 않거든요. 법 위에 있는 것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트럼프는 막 김정은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듯 독재를 하고 싶어 해요. 독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트럼프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이런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는데, 지금 FBI가 이 트럼프 자택에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뒤에 트럼프가 이 기부금을 받는데, 이 기부금을 하루에 100만 달러씩 이렇게 걷어들였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렇게 트럼프가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FBI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한테 어마무시하게 기부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면서 또 미국은
둘로 쪼개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을 때는 뭐 그나마 이런 뉴스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 보고 있으니까 다시 미국이 살짝 뭉치는 것 같다가 다시 트럼프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면서 지금 미국이 또다시 둘로 쪼개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더 잘게 쪼개질 것입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다고 하면은 미국이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미국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만 전 세계에서 뒤처지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만 손해입니다. 제발 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애나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애나하임이 이 디즈니랜드 있는 곳인데 이 애나하임 이 도시에서 어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사람들이 막아놓고 여기 안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이거든요. 네, 뭐 도넛하고 번아웃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건데 이렇게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하다가 어제 경찰에 와가지고 해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경찰에 와가지고 해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잡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근처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일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가 거기 근처에 세븐일레븐이 있었거든요. 이 세븐일레븐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들더니 이 세븐일레븐을 완전히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털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다 털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잡힌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렇듯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곳곳에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문화이긴 한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 문화입니다. 정말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 문화인데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거든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하는 거 이제 구경을 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도넛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넛을 하다가 사람이 이제 쳐가지고 죽는 일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총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시비를 붙다가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망하는 일도 있어요. 이렇듯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유가에 다리가 개통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다리가 개통이 된 뒤에도 여기에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고요. 제발 좀 합법적으로 좀 조용히 좀 이런 자동차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자동차 영화 있지 않습니까? Fast and the Furious. 이 Fast and the Furious가 나온 뒤로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는 문화가 더욱더 커졌어요. 조금 나쁜 쪽으로 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플러턴에서 어느 한 뺑소니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포드 F250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픽업 트럭이 이 할아버지를 치고 그리고 그냥 뺑소니를 쳤다고 하네요. 히트앤런이죠. 히트앤런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이 트라우마 센터 굉장히 심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을 한 뒤에 경찰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이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21살이라고 하네요. 21살에 애나하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뺑소니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항상 이렇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포르쉐 박스터 있었을 때 제가 대학교 때 포르쉐 박스터 타고 다녔는데 그거 타고 다니다가 제 와이프, 지금 와이프, 그때는 여자친구였을 때 타고 다니다가 제가 이제 파란불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픽업 트럭이 저를 이렇게 빵 쳤거든요. 이렇게 빵 치면서 이 픽업 트럭이 히든런을 했어요. 히든런을 했다가 제가 재빨리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잡혔거든요. 잡혔는데 이 픽업 트럭 운전을 한 사람이 빨간불에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이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이렇듯 뺑소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죠. 네, 아마도 음주운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운전을 할 때는 방어운전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조금만 잘못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타고 있었던 이 포르쉐 박스터 완전히 폐차를 했었거든요. 그때. 네,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 어쨌든 정말 다행히도 뺑소니는 겪었지만 많이는 안 다쳐가지고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때. 어쨌든 뺑소니범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플러턴에서, 저도 플러턴에 있었을 때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이렇게 뺑소니범, 요번에도 아이러니하게 플러턴에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뺑소니범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플러턴에 한국 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러면서 어제 이 보스턴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스턴 공항에서 TSA가 이렇게 짐을 수색을 하는데, 짐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보고 있는데 펜같이 생긴 총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펜같이 생긴 건데 여기에다가 22구경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총알, 총알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총이 발사가 되는, 좀 그런 좀 뭐 007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펜총, 펜건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남성은 나중에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풀려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펜은 압수가 됐다고 하고, 이 남성은 풀려나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보스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무슨 파업이냐면은 지금 철도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철도 파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버스하고 지하철도 지금 운행이 중단이 됐다고 해요. 여기까지 지금 파업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 영국이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현재 폭염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은 지금 엄청난 이 폭염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는 섭씨 45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뿐만이 아니라 가뭄도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폭염하고 가뭄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도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 가뭄 때문에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이제 몇몇 지역들은 이 잔디에 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잔디에 물 주는 것을 15일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이 콜로라도 강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콜로라도 강이 흘러야지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까지 물이 잘 오거든요. 남서부 지역, 이 남서부 지역은 거의 콜로라도 강에서 식수를 얻는데 콜로라도 강이 계속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나중에 또 단수가 캘리포니아에서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올해 카타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올해 카타르에서 이루어지는데 9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93일 뒤에 FIFA 월드컵을 하는데, 이 월드컵의 티켓이 지금 현재 80% 이상이 팔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월드컵에 관람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우리는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겠다, 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그런 증거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또 팔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 S&P 500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9%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페드,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 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너무 과소평가를 했다.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OMC 9월 달에 이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연준 안에서도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9월 달에도 우리는 0.75%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0.5%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9월 달에 FOMC가 있거든요. 이 연준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FOMC에서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의 금리를 올리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CEO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CEO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이거나 아마도 조만간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미국은 벌써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이고 이제 이 경기 침체를 잘 극복을 해가지고 소프트 랜딩만 하고 이제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먼저 끝나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야지만 전 세계적인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져야지만 주식시장이 잘 오를 수가 있어요. 빨리 이 전쟁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의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기업들 지금 감원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감원을 할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 침체이거나 이제 곧 침체가 온다 라고 그렇게 지금 미국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원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어제 뉴스에서 봤거든요.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Car and Drive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이 미국 잡지가 있습니다. Car and Drive에서 매년 이 올해 자동차를 뽑거든요. 올해 자동차를 뽑는데 Car and Drive에서 올해 EV 그러니까 올해 전기차로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 5를 뽑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자동차들을 모두 제치고 현대의 아이오닉 5가 카앤드라이브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테슬라 자동차들도 모두 제끼고 아이오닉 5가 올해의 EV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제가 이 아이오닉 5 봤는데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우선 디자인이 기가 막히게 잘했고, 그 레트로 디자인의 현대적인 미래적인 것을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진짜 너무나 멋있어요. 이 아이오닉 5 너무나 멋지고 그리고 이 현대 자동차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현대 자동차들도 이제는 현대랑 기아 둘 다 이제는 프리웨이에서는 오토파일럿만큼 잘 운전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현대 자동차 진짜 잘 나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 자동차 따봉이고 그리고 자랑스럽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지상파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파 방송국이 엄청나게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OTT 시청하는 게 시청률 1위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상파를 꺾은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케이블 TV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도 모두 다 꺾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TV의 종말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TV 같은 거 이런 지상파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케이블 같은 거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OTT로 인터넷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원할 때 보고 그리고 라이브 TV도 이렇게 OTT로 그냥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상파는 뭐 저는 안 보기 시작을 한 지가 거의 20년이 돼가거든요. 20년 동안 저는 지상파를 본 적이 없어요. 뭐 밖으로 나돌아다닐 때 그때 보지 저는 뭐 지상파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전부터 저는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거의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보고 뭐 유튜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렇듯 지금 뭐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OTT로 전부 다 이렇게 변환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밈 주식 중에 배드 베스 앤 비욘드라고 있거든요. BBBY.
이 BBBY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그리고 폭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배드베스 비욘드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5달러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4달러 몇 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게 밈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갑자기 오르더니 최근 들어가지고 막 25달러, 28달러대까지 올랐거든요. 갑자기 4-5배가 이렇게 올랐다가 엊그저께부터인가 계속 떨어지면서 어제 뭐 20% 떨어지고 오늘은 또 40%가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떨어지면서 한 10달러대 정도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이 이 BBBY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중에 한 명이 모두 다 갖다 팔았다고 합니다. 요번에 20 몇 달러대까지 올랐었을 때 모두 다 팔았다고 하네요.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밈 주식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5달러대까지 떨어졌었을 때 캘리포니아에 다니고 있던 어느 한 대학생이 이 기회를 포착을 하고 돈을 가족들이랑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어마무시하게 끌어 모아가지고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BBBY 이 밈 주식에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20 몇 달러대까지 오르니까 한 달 만에 20 몇 달러대까지 올라가지고 모두 다 팔아버렸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모두 다 팔아버리면서 이익을 거의 1억 달러 정도를 챙겼다고 합니다. 야, 20대라고 하거든요. 20대 뭐 캘리포니아 뭐 USC인가? 네, 어느 대학교를 다니는 애라고 하는데, 야, 대박입니다. 요번 한 달 새에 1억 달러를 챙겼다고 합니다. BBBY에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대박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밈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잃은 사람들도 많죠. 네, 밈 주식은 도박 같다고 합니다. 도박. 그렇기 때문에 밈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이 모기지 랜더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모기지가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모기지 랜더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모기지율도 그냥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올라갔지만 모기지율은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모기지가 팔리지가 않으니까, 집들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모기지율은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5. 몇 %더라고요. 네, 많이 내려간 상태더라고요. 5.13%라고 합니다. 5.13%.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말이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이제 픽을 찍고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기지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